남편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아침마다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을 했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는 꼭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늘도 잘 다녀와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다. 저녁에는 늦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려 노력하는 척을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은 귀가가 조금 잦아졌다. 일 때문에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퇴근이 늦어. 그는 늘 같은 변명을 반복했다. 피곤하다며 씻고 침대에 눕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점점 더 술 냄새가 짙어졌다는 것이다. 회사 일로 늦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늦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낯선 이름의 업소, 그리고 금액은 18만 원. 처음엔 술집일 거라고 넘겼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의 업소가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금액도 47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처음에는 회식 비용을 낸 거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이거 뭐야? 여기 자주 갔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 거기 그냥 술집이야. 회식 장소로 자주 가는 곳이야. 거기가 편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았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곧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제 내역은 늘어났다. 업소 이름은 바뀌기도 했지만 패턴은 동일했다. 항상 30만 원 이상, 많게는 130만 원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늘 비슷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도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정말 술만 마신 거야? 그는 똑같이 대답했다. 그래, 술만 마셨어. 왜 맨날 의심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마치 잘못은 나에게 있는 듯 그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점점 더 드러났다. 어느 날은 노래방 영수증을 발견했다. 카드 내역서에는 79만 원이 찍혀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비싼 노래방이라 해도 혼자 가서 79만 원을 쓸 수 있는 걸까?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이거 노래방 영수증 맞지? 79만 원이나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아, 그거? 나 혼자 노래 부른 거야. 4시간 동안 있었거든. 술도 마시고 안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 금액이 커졌네. 나는 벙쪘다. 혼자서 4시간 동안 79만 원을 썼다고. 라고 되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래, 왜? 뭐 이상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룸살롱 영수증도 발견했다. 수십만 원짜리 양주가 결제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이건 뭐야? 룸살롱 같네? 그는 변명했다. 나 혼자 마셨어. 그냥 기분이 그래서 간 거야. 여자들이랑 논 거 아니야. 그는 끝까지 여자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자신이 혼자서만 놀았다고 우겼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의심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결국 남편의 잠든 사이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며칠간 눈치를 봤고 마침내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휴대폰 속에는 각종 앱이 깔려 있었다. 데이트 앱, 친구 찾기 앱, 심지어 애인 대행 앱까지. 남편은 그것들을 이용해 낯선 여자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대화창을 열자 수많은 메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오늘 시간 돼? 호텔에서 보자. 너무 보고 싶다. 같은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알던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집에서 보여주던 평범한 가장의 모습은 철저히 연기였다.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장의 탈을 쓰고 돌아왔다. 나는 분노와 허탈함으로 휴대폰을 덮었다. 이제는 모든 게 명확했다. 그가 술만 마셨다고 했던 모든 날은
결국 다른 여자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혼자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값비싼 향락 속에서의 변명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더 많은 영수증을 발견했고, 더 많은 메시지를 읽었다. 때로는 호텔 예약 내역이, 때로는 택시 영수증이 증거가 되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우겼다. 오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괜히 의심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태도는 점점 뻔뻔해졌고,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졌다. 이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는 철저히 거짓과 배신의 상징으로 남았다. 성매매 업소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노래방에서 79만 원을 쓰고도 혼자 노래했다고 발뺌하며,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고도 혼자라고 거짓말하는 남자. 그리고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앱과 여자들이 있었던 남자. 나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제 그는 단지 나를 끝없이 속이고 배신했던 한 인간일 뿐이다. 이런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데, 이혼만이 답일까요? 하루하루 눈물만 흐르며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나를 속이고 배신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미움만 남았다면 이토록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뒤엉켜 매일같이 가슴을 찌릅니다. 이런 남편을 끝내 떠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하지만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번 술만 마셨다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 혼자 노래했다고 우기던 사람, 휴대폰 속에서 수많은 여자와 연락을 이어가던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혼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참고 사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지켜내는 길일까요? 하루하루 눈물이 흐릅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다 보면 내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웃는 날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버티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계속 견뎌야 하는 걸까?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라도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또다시 그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